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신경계 두 번째 영상입니다. 말초 신경계부터 질환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결말, 끝을 연상하면서 우리 몸의 각 끝부분에 있는 신경계,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고, 자, 요런 친구를 하나 상상을 해본 다음에, 자, 요런 꼬맹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우리 꼬맹이.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쳤을 때, 머리 쪽에 있는 게 이제 뭐였냐면 뇌였죠, 뇌. 그리고 머리 밑에서 목 쪽으로 쭉 하고 내려가는 게 이제 뭐였냐면 척수. 그래서 뇌와 이제 척수가 있었고, 해부학적으로 구별을 하면, 해부학적 구별, 뇌에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이었었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뇌신경, 총 12쌍이었고, 그 다음에 척수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런 애들은 척수신경이었죠. 그래서 척수신경은 31쌍.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12월 31일에 만나. 그래서 12월 31일 연말을 생각하면서 말초신경계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기능적으로도 나눌 수 있었는데, 기능적인 분류를 했을 때는, 자, 등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등으로.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로 들어오는 게 감각신경이었고, 그래서 감각신경은 등으로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앞으로 빠져나오는 게 뭐였냐면 운동신경. 그래서 감각신경은 뒤, 후근, 운동신경은 앞으로 나오니까 전근. 그래서 근해서 이게 근육이 아니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감각신경은 기억해서 기억했죠? 감각신경, 구심성, 이응, 운동신경, 원심성. 그래서 말초신경계들 종류 한번 다시 점검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운동신경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운동신경의 비교. 지금 운동신경이 총 3종류가 있는 꼴인데, 이 3종류를 그림과 함께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신경, 채성신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이제 2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었고, 채성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신경절이 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절연체 역할하는 마리집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채성신경은 이렇게 뉴런 하나로 되어 있고, 채성신경 끝부분에는 이제 근육 같은 거, 이런 줄무늬가 있는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격근.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채성신경이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골격근. 그래서 채성신경 끝부분에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저거는 아세틸콜린. 전달 과정에서 학습했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요거는.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 앞에 2글자, 부교감은 앞에 3글자를 이용해서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다. 이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앞에 있는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3글자, 앞이 더 길고 뒤에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교감신경은 이렇게 신경절 이전 뉴런에만 마리집이 있고, 부교감도 신경절 이전 뉴런에만 마리집이 있고, 뒤에는 이제 마리집이 없는
이런 뉴런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세틸콜린 나오고, 여기도 아세틸콜린 나오고, 부교감 신경 요 끝부분도 아세틸콜린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근데 교감신경 말단만, 요 교감신경 말단부만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고 하나의 뉴런으로 돼 있으면 채성신경,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교감신경은 이렇게 신경절을 갖고 있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뒷부분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여기가 신경절이에요. 신경절 이후 뉴런은 짧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이쪽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교감, 부교감, 척수, 뇌랑에서 얘네들의 분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번 연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분포, 뭐 신경세포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인데, 일단 교감은 긴장했을 때, 흥분했을 때, 요럴 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은 이완 상태,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약간 릴렉스를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척수랑 대뇌를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뇌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척수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부위는 이렇게 해서 일단 대뇌에 교감, 부교감하고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간뇌예요. 그래서 중간뇌 위치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 근처는 뭐였냐면 연수였죠. 연수.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척수입니다. 연수 밑에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이 신경세포체가 분포하는 것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콩나물을 하나 연상하고, 중간뇌, 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목에 있는 연수,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척수가 되는 거죠. 척수.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에다가는 쌤이 이제 교감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긴장했을 때니까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확장. 그럼 동공이 확장될 때 교감은 눈이지만 중간뇌랑 연결된 게 아니라 싹 다 얘는 척수에서 나오는 정보로 기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공 확장될 때 이렇게 척수에서 나온 정보로, 그 다음에 호흡, 심장박동, 자, 이런 것들은 촉진되겠죠. 놀랐을 때니까. 그래서 호흡이나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데, 역시 이것도 척수에서 나와서 그대로 교감한테. 그래서 교감은 싹 다 척수에서 나온다. 그게 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소화작용. 긴장했을 때, 놀랬을 때인데 갑자기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되는 거고, 역시 이것도 교감에서 나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광은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뜻 연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암기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광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학교에 이제 교감쌤들이 다 있죠. 그래서 교감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방학이야. 방학이야. 그래서 방광 확장, 교감, 방광 확장. 이게 좀 안 외워지니까. 자, 교감은 지금 보면 신경절이 요건데, 신경절 이전 뉴런이 다 세포체가 척수에 있어요. 그래서 교감은 다 척수에서 나오니까 신경세포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교감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을 연습을 하면 되는데,
자, 부교감은 교감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부교감은 교감과는 다르게 동공을 축소시키는데 그게 여기 중간내에서 나옵니다. 중간내에서. 그래서 부교감에서는 동공 축소가 척수가 아니라 중간내.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중간내. 부교감. 부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부교감. 그 다음에 호흡, 심장박동, 소화. 이거는 다 연수에서 나와요. 다 연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 심장박동, 릴렉스니까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도.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고. 소화는 오히려 이제 릴렉스니까 촉진이죠.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 소화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얼굴 아래쪽에 있는 사건들은 다 연수입니다. 여기 연수. 그리고 특이하게 방광과 관련된 특징들은 또 척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척수에서 나와서 방광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방광 수축. 교감이 확장이었으니까 반대니까 수축. 그래서 부교감은 지금 보듯이 부교감의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위가 중간내, 연수, 척수 세 군데요. 세 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이 요 신경세포체의 분포를 따질 때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요 부교감에서 이제 신경으로 보면 중간내 연수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얘네들은 뇌신경이 되는 거고, 요건 척수에서 나왔으니까 요건 척수신경. 근데 교감 같은 경우는 다 척수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해 볼 부분입니다. 아, 교감은 다 척수신경. 근데 부교감은 뇌신경도 있고 척수신경도 있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경계 이상인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네 번째로 정리할 것은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여러 질환들. 쉽게 말해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일단은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대뇌의 기능이 저하될 때, 그래서 보통 대뇌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고등정신작용이니까 기억이라든지 언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중간뇌의 문제예요. 중간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분비를 하는데, 중간뇌의 이 도파민 분비가 억제되거나 감소되면 몸이 경직되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나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게 파킨슨병. 그래서 중추신경계 관련 신경계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좀 기억할 만한 것은 근위축성, 근육 위축,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자, 경화니까 뭔가 좀 단단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 이상이기 때문에 중추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체성신경, 요게 파괴돼서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고, 그래서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이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보면, 자, 말초에서부터 이제 질환까지 복습을 했는데, 사람 하나를 상상하고 해부학적인 뇌신경, 척수신경,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감각, 운동 나누는 거 12월 31일. 그다음에 교감, 부교감, 분포. 교감 같은 경우야 다 척수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안 어려운데, 부교감은 중간내에서 동공, 연수에서 호흡, 심장, 소화, 그다음에 척수에서 방광, 뇌신경, 척수신경, 연수에서는 다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운동신경 모양 보고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어떤 물질 나오는지 확인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경계 이상 질환 등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